한국 사람들 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코 질환은 역시 코막힘이죠. 코의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가로막 기둥이 있어요. 그걸 비중격이라고 합니다.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휘어 있어요. 환절기 때 이제 계절성 알러지 오신 분 되게 많죠. 수술은 안 돼요. 알러지 치료의 핵심은 완치는 없다. 안녕하세요. 스페셜 이비인후과 대표 원장을 맡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지열 원장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한국 사람들 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코 질환은 역시 코막힘이죠. 코막힘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다들 자기 비염 때문에 막힌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비염이란 얘기는 아주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코 안을 들여다봤을 때 코의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가로막 기둥이 있어요. 그걸 비중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septum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비중격이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휘어 있어요. 휘어 있고 휘어 있으면서 양쪽 콧살이 부어 있는 그 비후성 비염이라는, 해서 비중격 망곡증과 비후성 비염, 그 두 가지 때문에 코가 좁거든요. 그래서 코 구조가 좁아서 코 막히시는 게 가장 흔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알레르기 비염이나 축농증이나 다른 염증성 질환이 왔을 때 이제 조금 더 힘드시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에서 가장 흔한 질환을 꼽으라면 비중격 망곡증이다 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비중격 망곡증은 제 경험상 성인 10분 들여다보면 거의 한두 분 빼고 대부분은 휘어 있어요. 좁아요, 코가. 비중격 망곡증 자체가 꼭 고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비중격 망곡증을 해결해야 되는 경우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콧뼈를 받치고 있는 이 노란색 가운데 기둥, 이걸 비중격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septum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비중격이 있고 양쪽에 이 동그란 거, 요건 하비갑계라는 양쪽 콧살입니다. 코 틈으로 공기 들어가시는 건데, 그래서 대부분의 아주 이상적인 코는 당연히 들여다봤을 때 비중격이 이렇게 반듯하고 콧살도 작아서 공간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뭐 아주 시원하고 건강한 코죠.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열려 계신 분은 별로 없고, 보통 들여다보면 이렇게 한쪽으로나 양쪽을 코가 휘어 있는, 이걸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합니다. 비중격이 휘어 있고 콧살이 이렇게 뚱뚱한 걸 우리가 비후성 비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비중격이 한쪽 휘어 있고 콧살이 뚱뚱해서 코 구조가 좁으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좁은 코를 그러면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열어줘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뭐 전 국민이 다 거의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격 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경우. 첫 번째는 비중격이 휘어서 코가 좁아서 그것 때문에 평소에 얼만큼 생활이 불편한지,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너무 코가 자주 막히고 답답하고 막 코가 자꾸 건조하고 딱지 끼고 코피나고 머리도 자주 아프고, 뭐 같은 코 호흡의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수술을 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비중격 교정을 해줘야 되는 두 번째 인디케이션은 수면장애. 모든 수면장애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호흡입니다. 산소가 일단 수면장애 잘 들어가야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코골이, 무호흡, 뭐 불면증, 모든 수면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수면 치료할 때 또 합니다. 물론 수면 치료가 이걸로 끝나진 않는데, 보통 코가 잘 열린 상태만 돼도 기본적으로 수면 질은 다 조금씩은 좋아져요. 세 번째는 코 성형할 때, 요즘 유행하는 그 미용 코 성형의 가장 베이스 테크닉이 또 이 비중격 교정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코 성형 따로 비중격 따로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은 정말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거의 대부분 알고 오신 경우가 많은데, 이 비중격을 똑바로 핀 상태에서 안에 있는 연골을 확보해서 코 성형 하는 게 거의 요즘은 이제 대부분 다 정답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미용 코 성형 할 때도 이 비중격 교정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셀프 진단법이 정확하진 않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내가 평소에 얼만큼 코가 자주 막히시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평소에 코가 얼만큼 자주 막혀서 답답한지. 그러면 그 코 막힘의 99%는 들여다봤을 때 비중격이 휘어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셀프 진단법 1번은 내가 평소에 얼만큼 코 호흡이 불편한지. 두 번째는 당연히 체크해보는 거죠. 이렇게 한쪽이 유달리 한쪽보다 막히네, 답답하네, 이렇게 좌우 편차를 많이 느끼실수록 한쪽으로 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세 번째, 이렇게 코를 이렇게 벌렸을 때 호흡과 안 했을 때 호흡 차이가 많이 나신다면, 그것 또한 코 안이 매우 좁을 가능성이 높고,
호흡이 안 좋은 거의 원인의 거의 99%는 비중격이 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비중격 만곡증을 셀프로 진단하는 게 정확하게 뭐 난 어느 쪽으로 휘어 있고 난 휘어 있어 안 있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나 그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비중격은 대부분 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에요. 비중격 수술이 코 성형의 가장 베이스 테크닉이긴 해요. 왜냐하면 동양인들은 대부분 코 성형, 특히 코끝 성형을 한다는 의미가 대부분 코를 모으고 높이고 슬림하게를 보통 목표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7, 80% 이상의 성인들은 코를 들여다보다 휘어 있는데 휘어 있는 상태에서도 대부분 그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셨기 때문에 적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좁아도 그렇게 평생 살다 보면 코 막힘이 못 느끼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 교정 없이 코를 확 높이고 성형을 했어요. 코를 확 좁히고 콧구멍이 좁아지죠? 그리고 더 높일수록 그러면 가뜩이나 좁은데 이 집천장을 좁히고 문을 좁히면 그때부터 코가 막혀요. 그래서 코 성형 이후에 코 막힘, 두통, 불면 생겨서 오시면 되게 많아요. 한 달에 저한테 진짜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코 성형할 때 코의 기능을 반드시 개선을 한 상태에서 코 성형을 해줘야 코 성형 이후에 코 막힘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코 성형할 때 비중격 수술은 가장 기본이고요. 코 성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코의 기능이 망가지면서 성형을 하면 안 된다. 기능도 살리면서 성형을 같이 잡아야 된다. 기능과 미용을 동시에. 이거는 저희 병원 광고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법칙이에요. 코 성형할 때 비중격 수술은 꼭 같이 해야 된다. 보통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가장 많이 염려하시는 게 비중격 다시 휘는 재발 걱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둥이잖아요. 기둥을 너무 무리하게 피면서 코끝, 우리 안장코라고 하는데 콧등이 꺼지거나 외형이 좀 변형이 오는 또는 그냥 막연하게 코가 약해지지 않을까, 구조가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즘 뭐 저뿐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테크닉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비중격은 한번 제대로 펴놓으면 다시 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수술도 되게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보면 대부분 다 안 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잘 펴주면 다시 저절로 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또 안전하게 잘 해주면 뭐 코의 구조가 약해지고 무너지고 이런 걱정도 안 하셔도 돼요. 일상생활 바로 가능하세요? 보통 저희 병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술은 제가 보통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면 끝내거든요. 수술 시간이 짧다고 대충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잘 펴서 한 1, 20분 정도 걸리고 직후부터 바로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씻고 샤워하고 운동하고 다 똑같이 하셔도 되고 병원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받으러 한 3, 4주 정도 오시면 회복 끝나거든요. 외형 변화 당연히 없으시고 다 코 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외형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뭐 붙이는 것도 없고 절개 라인도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바로 가능하신데 다 좋은데 딱 하나 힘든 거는 그 수술 끝나고 양쪽 코에다 지혈선을 꽉 박아놔서 지혈을 하룻밤 동안 시켜야 되거든요. 그 하룻밤 되게 답답해요. 참고로 저희 병원은 이제 하룻밤 하고 다음날 빼드리는데 그건 병원마다 달라요. 이틀, 3일 넣어놓는 병원도 있고 저희처럼 하루만 넣는 병원도 있는데 당연히 많이 힘들기 때문에 빨리 빼드리면 환자분들 그만큼 좋아하긴 하세요. 그래서 일상생활은 수치급부터 거의 바로 가능하다. 알레르기 비염은 그야말로 특정 알러젠에 내가 그거에 민감해서 뭔지 모르지만 뭐 먼지든 동물털이든 뭐 곰팡이든 꽃가루든 어떤 특정 알러젠이 나한테만 내 코 점막을 딱 건드려서 내 면역 스위치가 딱 켜지면 콧물 줄줄 나고 재채기는 코 점막 부어서 막히고 이게 알러지잖아요. 환절기 때 이제 계절성 알러지 오시는 분 되게 많죠. 알러지 치료의 핵심은 뭐 수술은 안 돼요. 왜냐하면 코가 아무리 뚫려 있고 뭐 열려 있어도 특정 자극이 내 코를 딱 건드리면 부어오르고 막히고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서 알러지 치료의 핵심은 완치는 없다. 대신 어택이 왔을 때 적절히 약물이나 스프레이로 관리하시면 또 잘 들어요. 문제는 난치성 알러지 비염. 잠깐 요즘처럼 이렇게 잠깐 환절기 때 한 몇 주 그러다 말면 그때 살짝 약 먹고 좀 조심하시면 그냥 잘 지나가는데 문제는 이제 1년 내내 콧물 대책이 심한 이런 분들은 이제 사실은 약을 1년 내내 먹을 수도 없고 스프레이도 잘 조절이 안 되시면 그러면 이제 일부 수술적 치료를 조금 들어가서 코를 좀 열어주고 그게 더 증상도 심하게 오래 가시니까 면역 치료 같이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좀 하는데 1년 내내 난치성 알러지 심하신 분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많지 않고 보통 그 어택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약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뭐 충분히 알러지는 관리가 할 수 있다. 좀 더 전문적 치료 받고 싶으시면 저 같은 이제 전문의한테 오셔서 난 어떻게 관리하고 싶다고 이제 상의하시면 또 저희가 맞게 또 치료해 드릴 수 있어요.
코세척은 알러지, 비염, 어택이 한참 심할 때는 사실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코가 너무 예민한 상태에서 사실 세척할 때도 약간의 주의사항이 좀 있거든요. 가령 온도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우면 안 돼요. 항상 미지근한 상태 유지해야 되고, 사실은 또 그냥 물이 아니거든요. 보통 생리식염수라고 하는 그 약간의 소금이 타 있는 그게 농도가 또 중요하거든요. 농도가 너무 높아도 드라이해지고 너무 낮으면 효과가 없고, 그리고 또 세척기도 또 깨끗해야 돼요. 하다가 또 감염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서 세척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 알러지 어택이 너무 심해서 코점막이 많이 예민할 때는 사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또 반대로 그게 또 너무 알러젠이 코 점막에 쌓여 있으면 계속 자극하니까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지 않을 때는 세척을 해서 좀 코를 씻어주는 것도 또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떨 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두 가지. 첫 번째 항히스타민제. 항히스타민, 그러면 콧물을 억제해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다 효과 있어요. 코 막힘, 콧물 재채기 다 잡아줘요. 근데 이제 문제 너무 고용량을 오래 드시면 안 되는 단점이 있고, 항히스타민제도 사실 너무 오래 드시는 분이 많은데 계속 드셔야 되면 사실은 스프레이, 그 스테로이드 성분의 스프레이를 꾸준히 쓰시면 먹는 약보다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 알레르기 비염이 보통 세 가지 주증상이 콧물 줄줄, 재채기, 간질간질, 코막힘, 이 세 가지인데, 어택이 오셨을 때는 적절한 약을 드시면 돼요. 당연히 이비인후과에 가시면 선생님께서 알아서 주실 거고,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약국에서 보통 팔고 있는 지르텍 이런 것들은 다 항히스타민제거든요. 그거 드셔서 충분히 컨트롤이 되면 그거만 이제 어택이 없을 때까지 드시면 돼요. 근데 나는 그 효과가 없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사실 지르텍은 2세대고 3세대 더 안 졸린 더 좋은 약효 좋은 항히스타민제 있거든요. 그거에다 근데 그건 처방전이 있어야 돼서 그거랑 스테로이드 좀 섞고 하시면 또 거의 대부분 듣고, 근데 나는 약을 거의 한 달에 2, 3주씩 안 먹으면 힘들다, 근데 이게 거의 몇 달씩 간다 그러면 사실 약을 그렇게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스프레이를 권유해드려요. 스프레이는 처음에 효과가 없는데 꾸준히 쓰다 보면 이제 약을 안 먹어도 조절이 되거든요. 할 때는 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 드시고, 그 조절이 잘 되시면 사실 병원 안 가셔도 돼. 그것만 어택이 왔을 때 가끔 드시면 되고, 어택이 너무 자주 오거나 그런 약국약이 안 들을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오셔서 좀 더 전문적인 약을 드시고, 또 약을 너무 오래 먹게 될 경우에 스프레이도 같이 쓰시는 게 약을 좀 덜 먹게 되는 좀 꿀팁이거든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대증적으로 그야말로 건강한 생활 습관이죠.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콧물 재채기 줄줄 날 때는 경험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알러지가 난다를 알고 계시면, 가령 찬바람만 불었다면 콧물 줄줄 난다, 또는 먼지만 샜다면 콧물 줄줄 난다, 그런 상황을 좀 피하시거나 마스크를 좀 쓰시는 게 맞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안 좋은 음식을 피하시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수면의 또 질이 중요해요. 잠을 잘 주무셔야 되거든요. 면역력의 가장 핵심도 숙면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그런 건강한 생활 패턴과 영양분 섭취하시면 면역력이 당연히 좋아지죠. 그러면 알레르기 비염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필요하면 약도 먹고 스프레이도 뿌리고 이렇게 하시면 알레르기 비염은 아마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전문가 상의하시는 거고. 그래서 오늘 셀코TV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었고요. 제 방송이 너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서 한 번 더 박재 원장님을 불러주세요 하면 제가 조만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스페셜 이비인후과 대표원장 박철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